카드 연결 없고요. 그 다음에 얘는 15번 이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8월 12 그래 볼게요. 얘는 신용카드인데 3용 신용카드라는 말이 있네요. 3번을 가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뭐지? 이온마트? 근데 카드 회원분은 어떻게 할까요? 펑션기 1을 가지고 하세요. 집중. 신용카드 있으니까 요거 입력하고, 요거 5만원. 이렇게 두 건 입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저장하고 빠지면 되겠네요. 자, 나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신고서 있잖아요. 실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죠. 논점 있는 보겠습니다. 얘만 맞출 수 있으면요, 여기는 7점 중에서, 10점 중에서 9점, 8점, 9점 이상 맞잖아요. 그죠? 얘가 중요해요. 얘를 맞출 수 있냐, 그죠? 얘를 틀리면 저거 아무리 선점이 맞자 100점 맞고 7점밖에 안 돼요. 얘를 맞춰놓고서 돼야 돼요. 자, 이거 가볼게요. 지금 보니까 7점 낼 때, 이번에는 보통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두 개를 하라, 이 말이네요. 볼게요. 여기 확정신고 부분, 대손세 공제신고서랑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 요 중에서 그 대손세액에 관계된 게 요거네요. 그죠? 두 개가 대손세액에 관계된 거네요. 그죠? 그러면 대손세액에 관계된 것도 먼저 하고 오면 편해요. 아니면 다 입력하고 해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그냥 순서상 얘부터 해서 있죠. 요건이 되는지 볼게요. 외상 매출 의무이고 소멸시효 완성이다. 그럼 이익이 확정되니까 가능하고, 여기 400만원 가능하네요. 회계에 대한 받으러움이 부도 발생했다. 그럼 대손 확정일은 언제냐면요, 6개월이 이상이 지난 시점이 6개월 하면요, 8월 6일 지났다고 했으니까 8월 7일 되겠습니까? 대손 확정일을 8월 7일로 해야 돼요. 8월 7일로 찍고, 이것도 되나요? 그죠? 500이니까 그러면 요거 400하고 500이면 900을 받아 먹을 수 있다 이거네요. 거기에 입력을 하고 돌리면 뭐야? 신고서에 마이너스 900이 반영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거 있죠. 쭉 뭐 해보면 되겠네요. 뭐 현금과세. 근데 요거는 뭐예요? 현금 영수증 미발급이니까 과세 기타에 입력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 얼마지? 1050만인가? 맞나요? 그렇게 될 것이고, 뭐 하여튼. 그 다음에 얘는 뭐 7억 천 중에서 두 개로 고정자산 이내 나오고, 가산세도 없네요. 그죠? 여기 잘못한 거 예정 누락을 확정됐다는 것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뭐야, 뭐 잘못됐다는, 종이로 끊었다는 등 지연 발급도 없죠?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지 않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논점은 서식을 작성을 하라는 걸 2점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대손세 가볼게요. 그리고 이익 확정이니까 10월에 10일 하고요. 대손 확정일은 2020년도로 좀 할게요. 올렸으니까 연수만 좀 바꿀게요. 10월 5일. 대손 금액은 4,400. 얘는 세무. 그 다음에 얘는 소멸시 완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손 확정이 2020년도 8월 7일 되겠죠? 8월 7일이 될 것이고, 얘는 5,500 세무가 되겠습니다. 회계 부도 발생 5번 되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900을 받아 먹는다고 했죠. 대상이 되는 걸 이렇게 두 건을 해봐요. 이렇게 그죠? 딱 입력을 제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가요. 나간 후에 저장하고, 나가면 자동으로 이 금액은 그죠? 끌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10월에서 뭔가 10월에 자동으로 풀러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 저 상태에서 제시하는 걸 치면 되겠습니다. 9억 7천 하나 치고,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은 밭도 포함이네요. 3천.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요 점수 코드는 없지만, 까지만 가겠습니다. 19번에 3,300. 점수 코드는 없는데요. 그냥 자동 반영되니까 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 과세 매출은 영수증을 발급한 게 아니고, 뭐야? 이렇게 되죠. 3,000.
하나 잘못 쳤네. 그 다음에 여기는요. 과세, 현금 과세 매출이라고 현금 영수증 아니지 않습니까? 손오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고요. 직수출은 영세로 기타 7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출세액 마무리하죠. 대손세액 가감은 자동으로 반영된 거니까 보시고요. 매입이 뭐 불공도 없고 좀 편했어요. 그래서 여기 6억 2천, 6천이 이렇게 되고, 고정자산 매입이 기계장치 매입분이 있고요. 9천에서 900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 불공할 게 아니니까 뺄 거 없고요. 그래서 예정신고 때는 못 받죠. 조기환급이 아니면 이때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가서 이게 300. 그 다음에 전자신고 있잖아요. 세액공제를 하라는 말도 없잖아요. 그죠? 뭐 그런 아무런 말 단서도 없고 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만 행했다면 득점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뭐 그 정도에 별로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이거 우리 원천 가볼게요. 원천세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천세 보니까 첫 번째 이제 급여대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사원 등록에 연말 어제 했던 문제랑 그전 똑같네요. 그죠? 어제 우리 부양가족 고치라고 했는데, 이 부양가족은 어제는 연말정산 입력 추가자료 입력 내에서 고치라고 했고, 지금은요. 거기 말고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탭에서 고치라고 했으니까 물론 그 두 개 연동을 해요. 근데 일단 하라는 대로 있죠. 해서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근데 얘를 하라는 걸 보니까 어떻게 문제를 냈냐면요. 7월분 급여자료 하고 원천세 신고서 두 개를 하라고 지금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저는 미환급세거든요. 단골이네요. 31만 원 있다 이 말이고. 그러면 여기서 비과세가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죠? 비과세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두 개를 하라고 했는데 비과세가 지금 보니까 이게 식대하고요. 이게 세 개잖아요. 비과세가. 그죠? 근데 밑에 식대와 육아수당은 뭐예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다 떼고, 그러면 자가운전 보조금은요?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 지급한 게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판단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냅둬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보니까 수당은 만들라고 뭐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뭐 나타나지 말고 이런 단서도 없어요. 그럼 굳이 시간도 없는데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과세가 과세로 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러면 지금 비과세 중에 만들 거 있냐고 했으니까 육아수당 하나 만들어야 되고 요거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세급여 중에 새롭게 만들 거 있냐고 보니까 없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은 안 해도 되니까 결국은 해야 될 거는요. 육아수당 비과세만 만들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제도 뭐예요? 그 기본값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그죠? 맞고 해놓고 입력하고 돌리면 5점이 딱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혀 틀릴 수 없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이해했다면 요거 김민국의 원천세 가서 급여대장 만들어 볼게요. 7월달 급여 7월 31일 김민국의 수상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오로지 뭐야? 하나만 만들면 되겠네요. 그죠? 비과세, 육아수당. 비과세는 항상 뭐야? 10만원짜리에서 코드가 있어요. 없다, 그죠? 확인만 하면 돼요. 뭐 사용하지 않는 건 안 넣으면 될 거니까. 그럼 이렇게 뭐 끝났다고. 이게 그다음부터 모델을 쳐야 되는 거죠. 잘 맞춰가지고 상해는 없고, 직책은 20, 월차는 50, 식대는 10만원, 자가운전 보증은 없고요. 그 다음 육아수당 20. 그렇게 해서 320 직업 총액을 일단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부터 볼게요. 그러면 14만 5천원. 건강보험이 9698빵빵 9690. 장기용은 8240. 그러면 여기는 보용보험은 1910. 그 다음에 소득세는요. 거기에 있는 대로 써야 돼요. 84850, 8480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352, 9270, 2847, 030. 딱 맞아 떨어졌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나가서 원천세 돌릴게요.
그래서 기속을 7월 기속으로 해가지고 그죠? 7월 지급이니까 엔터 하면 계속 나와요. 자동적으로 이 금액 불러올 것이고, 뭐 양점인가요? 저는 미환급세 항상 31만 원 입력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제도 했고 그죠? 뭐 똑같은 문제잖아요. 뭐 이런 형태밖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실수만 안 하면 무난히 득점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마지막 연말정산 해볼게요. 자, 지금 연말정산 이렇게 보는데 자, 지금 읽어보면은 박기술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국세청 자료도 있고 기타 자료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세청 자료는 국세청이 아는 자료고, 그 다음에 교회 같은데 기부했다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타 자료다. 뭐 이런 있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형태로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낯설었나? 자, 다른 부양가족은 제시된 자료 외에는 소득이 없고 박기수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두 개를 하라고 했어요. 요걸 보고 뭐야? 부양가족에서 기본공제 여부를 판단해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걸 기초해서 연말정산 탭에 있죠. 공제 가능한 금액을 입력해 보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챙겨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챙겨야 될 거. 총 급여가 뭐야? 그죠? 본인, 소득세 본인이잖아. 남자분이고. 7천이 아니잖아요. 그죠? 6천이란 말은 뭐가 생각나요? 월세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서공연분의 신용카드도 되고, 또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이게 7,300이면요. 근데 밑에 그런 월세가 있으면 안 된다 했죠. 그걸 체크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 체크고. 배우자는 총 급여가 뭐야? 높아서 김배우는 뭐야? 일단 기본공제가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공제 안 되는 사람이 안 되는데, 요거는 소득금액 요건의 위배죠. 요거는 배우자인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김배우는 오로지 뭐만 되죠? 오로지 의료비만 공제되고, 그죠? 의료비만 공제된다 이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있죠. 다 부인될 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죠? 딱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본인의 직계 존속, 아버님 계시네요? 박직계. 나이도 많으시네요? 그죠? 70세 이상이시고, 요거는 장애인이시네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입력하면 요 금액에 경로자가 튀어나올 것이고, 추가적으로 5번 장애인을 찍으면요, 장애인이 추가적으로 그죠? 네, 표시가 될 것 같아요. 장애인 복지법인 거고, 그 다음 박 1번은 고딩이고, 얘는 박 2번은 초딩이다 이 말이네요. 그죠? 다 기본공제가 다 되네요. 그죠? 소득이 없으니까.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박기술은 본인이잖아요. 박기술은 누구지? 본인이고, 본인이 이제 계약자고, 그 다음에 이 피보험자가 누구예요? 박직계니까 아버님이잖아요. 아버님은 지금 장애인이시잖아요. 그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장성 보험인데 이 보험은 장애인 조정 보험이라는 걸 여기 명시하고 있죠. 아니면 이 표시에 여기에 장애인이라고 하든지 둘 중에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나오면요. 이게 없으면 일반 보장성이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장애인이라고 나오면 이것도 이제 장애인 조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장애인이시니까 94만 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인데 박 1번은 고딩이잖아요. 고딩인데 얘가 보니까 수업료가 있고 96만 원. 교복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교복 구입비는 이거 55만 원 다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얼마가 될까요? 50만 원만 되잖아요. 그럼 이게 146만 원이 된다고요. 여기 이제 대상이 될 건데, 만약에 있잖아요. 여기 박 2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박 2번. 여기 초딩이잖아요. 초등학교 이렇게 나왔단 만약에. 그러면 96만 원만 대상이라고 해요. 왜? 교복은요, 한도가 50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만 대상이니까 초등학교는 안 된다. 굉장히 출제가 예전에 많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 대상까지 물어보니까 지금은 되니까 별 문제 없고, 그죠? 그거 이제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박 1번은 얘가 박 1번 여기
얘가 이제 기부했네요, 그죠? 다 되잖아요, 기부공제니까. 요거는 지정기부금에 넣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박기술 씨는 소득세 본인이니까 종교 생활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거 금액 금전 11조 240을 종교단체 기부금에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있나요? 없네요, 그죠? 그럼 얘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안 같은데 얘 논점이 없네요, 그죠? 김보혁에 대해서 아무런 논점이 없잖아요. 논점이 좀 있어야 재밌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거. 자, 그럼 그걸 이해했다면 요거 가서 사원등록에 박기술 씨 있죠? 그거 해서 부양가족 법표, 아, 뭐 완전히 뭐 생짜로 다 열한 말이네. 자, 소득자 있잖아요. 남자분이니까 부전자 공제 논점이 없고, 뭐 장애인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씩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부양가족은 과연 배우자는 입력할 거냐 말 거냐 이거잖아요.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입력하고 불허하세요. 네, 그게 원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배우자가 되는 거죠. 김배우. 김배우? 정배우 아닌가? 정배우? 아닌가? 750-822-2184-316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0 해서 부로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본인의 직계번 박직계 하시고 401203-1284-322 장애인 이렇게 하시면 5번 때리면 그죠? 그러면 경로자가 찍히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라는 거 구분됐죠, 그죠? 동시에 두 개가 될 것이고. 뭐야? 이거 무선 키보드가 안 좋은 점이 있죠. 네, 그래서 입력하고 이게 뱉어내는 게 다르니까 참. 자, 그 다음 볼게요. 박 1번 직계 비속이네요. 그럼 박 1번 010-703-4575 359 고등학생이고 하나 찍힐 거고요. 그 다음 박 2번 11-0203-3954-113 초딩이다,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틀렸네요. 여기 010-703-4675-359 야, 이 사람 힘들었다, 그죠? 이거 빨갛게 안 내려고 엄청 조합기로 돌려가지고 했을 것 같은데 되게 정성이 보입니다. 이거 안 뜨게 할 수 있거든요. 조합기로 해서 주민조합해서 이렇게 안. 근데 이제 출제할 때 보면 주민등록번호 넘글을 막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단서를 주민등록번호는 올바른 것이라고 가정한다는 말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뭐야? 이 출제자는 되게 정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났고 요거 했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돌려볼게요. 추가 자료 입력 가서 불러오게. 그래서 여기 박기수를 불러오면 여기 입력된 부분은 여기 부양가족 보면 여기에 반영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입력하잖아요. 그럼 저쪽에도 반영이 돼요. 서로 연동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라면 여기서 하시고요. 저기서 하라면 저기서 해서 사원등록에서 하라면 그게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갈게요. 그래서 땡겨가지고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뭐 신용카드가 없네요, 그죠? 신용카드 없는 거 잘 못 봤는데. 자, 장애인 저종 보장선보험에 94만 원 입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비가 될 것 같아요. 교육비는 여기가 고딩인데 여기에서 이 교복구입비 한도 금주 한도가 걸려가 146만 원인 거 이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다. 그냥 기부금밖에 없어요. 이거 왜 이렇게 별거 없지? 그 다음에 그거는 지정기부금이니까 여기 칸에다가 종교단체 외 기부금에 12만 원 입력하고요. 그럼 종교단체 기부금 밑에 보니까 240만 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밖에 없나요? 뭐 자료가 너무 그죠? 너무 간단하네요, 그죠? 되게 심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된다는 건데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일단 기출문제 한번 풀이해 봤습니다.